네,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방학 동안 평안하셨죠? 살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옵니다. 인강을 다 해보게 돼요. 네, 부득이하게 요즘 현실이 이렇게 좋지 못한 관계로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보겸 교수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평안하셨냐는 그 안부 인사가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아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지 교회와 가정과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춘래 불사춘이라고 그랬죠? 중국 고사에서 봄이 오긴 왔어요. 야속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쌩쌩 찬바람 겨울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계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또 힘차게 새 학기를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기가 이렇게 늦춰지게 되었는데요. 또 더군다나 아직 직접 여러분들 대면해서 뵙고 강의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속히 또 강의실에서 뵙게 될 날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는 Epistles to the Hebrews,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연구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시면요. 참고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와 PPT 파일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있죠. 발제표, 그다음에 또 과제물 제출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문서들은, 파일들은 다 학교 홈페이지에 새로 생긴 그 재택 강의 탭에 우리 그 히브리서 연구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강의 계획서는 온라인 학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러분 각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저희 수업은 월요일 8교시, 월요일 이제 맨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연구고요. 히브리서가 담고 있는 그 주제, 서신의 성격, 그런 형식,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그 도널드 거스리 교수의 그 히브리서라는 이 책, 사실은 이게 그 주석책입니다. 주석책. 그 틴데일 주석 시리즈 주석책이긴 한데, 그 제가 이번 방학 때 히브리서 관련된 책들을 몇 권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그래도 신학적으로 좀 훌륭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꼼꼼한 내용들, 그래서 이 책을 좀 이번 학기에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성서신학은 이 주석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석책을 한 번쯤 또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의 수수께끼, 서론적인 이야기들, 저자, 독자들, 목적지, 또 연대, 목적, 이런 것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주석, 본문 주석을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가 좀 늦게 시작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할 수 있으면 한번 독파를 해보는 걸로, 이 한 권을. 그래서 이 책을 각자 구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평가 방법은 출석 20%, 그다음 과제물 30%, 이 과제물이 중간고사를 대체합니다. 발제 20%, 기말고사 30%,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주별 강의 계획을 쭉 보시면 사실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앞에 두 주가 일단 빠져있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다음 주에도 이제 강의 표대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 그 첨부 파일에 있는 그 발제표를 보시게 되면 그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평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출석은 기존과 마찬가지 동일 15주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두 주가 빠지긴 했지만 15주로 계산을 해서
20%의 점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발제가 20%가 있어요. 매주 이제 해당자가 발제표에 의해서 발제를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좀 마시고. 그리고 과제물이 이제 30%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요새 자택에 격리되어 계시죠? 많이. 집에들 많이 계실 텐데, 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준비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중간고사 즈음에서 이제 제출을 받을 텐데,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만, 강의실에서 이것을 직접 시연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읽는 그 설교를 하는 것은 하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출만 할 텐데, 뭘 하느냐? 과제는 설교문을 제출하시게 될 겁니다. 설교문.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그 가이드라인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발제 기존하고 동일해 여러분 해오셨던 방법 그대로 맡겨진 여러분들 주의 그 분량을 A4 두 매의 분량으로 이제 발제해 오시면 되겠는데 요약과 코멘트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지난 학기에 성적을 내려고 봤더니 강의 평가를 들어가 봤더니 어떤 한 학생께서 교수님 수업은 다 뭐 쏘쏘 그냥 괜찮은데 발제가 너무 그냥 스치듯 지나갑니다. 발제 그냥 밋밋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올렸어요. 누구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밝힐 수는 없어요. 누군지 찾아내지 마시고. 그래서 그 학생의 그 이야기, 다른 학생들은 다 전체적으로 좀 뭐 강의 괜찮다, 그냥 뭐 들을만하다, 평가가 괜찮았는데 이 한 학생이 딱 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방학 동안 그게 마음에 부담감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발제를 좀 더 이렇게 무겁게 해드릴까?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좀 준비해 오시면 좋겠어요. 이 발제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오시게 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질문도 좀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하면서 이 과제 사실 히브리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좀 부분이 있죠. 그죠? 질문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질문을 좀 넣으시고 같이 답을 좀 우리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제표 3월 30일에 저희가 개강해서 대면 수업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4월 6일 첫 주는 제가 그냥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4월 13일 차현서, 4월 20일 김수진, 4월 27일 최수로, 5월 4일 이옥환 우리 학우님께서 준비를 해오시는데 여기 페이지가 좀 잘못되어 있죠. 그 앞에가 히브리서의 몇 장 몇 절 장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페이지 수 나와 있는 것이 우리 교재 도널드 러셀리의 이 히브리서의 책 페이지가 되겠고요. 여기가 좀 잘못됐어요. 제가 그 발제표에는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142부터 162페이지까지가 이제 김수진 학우님께서 그래서 그날 준비해 오셔서 발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주째 한번 쉬고요. 그때는 제가 또 수업을 그냥 진행을 하고 10주부터 해서 한 번씩 또 더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인원이 좀 적은 관계로 좀 수고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차현석, 김수진, 최수록, 이옥환 순서로 한 번 더 돌아갑니다. 5월 18일부터 해서 이 표는 여러분들 그 학교의 재택 강의 우리 과목 탭에서 여러분들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확인을.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설교문을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자, 설교문 30%가 과제가 들어가는데 제가 그 설교문도 샘플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을 올려놓도록 하겠는데 샘플을 넣어놓을게요. 자, 발제에 해당되는 히브리서 본문으로 설교문을 작성하신다. 뭡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예를 들면 박창원 학우님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 이 본문이 되는 거예요. 임성원 학우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9절이 되는 겁니다. 설교문을 써야 돼요, 본문이. 근데 교수님 저 내용 다 설교하기 너무 어렵겠는데요. 예, 내가 원하는 구절만 하시면 돼요. 저 범위 안에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구절, 한 구절도 좋고, 뭐 10절도 좋고, 전체를 해도 좋고요. 그죠? 자, 설교문을 쓰시는데 그냥 무작정 쓰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자, 도입이 20%, 본문이라는 건 이제 주석 부분이 되겠죠. 그죠? 주석하는 부분들이 50%가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무리, 결론 부분이 3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대 5대 3 비율을 좀 지켜주시라. 그렇다고 해서 뭐 칼같이 뭐 21%는 안 되냐, 18%는 안 되냐, 그런 게 아니라 비슷하게, 비슷하게 이제, 그러니까 비율이 너무 마침 부분만 한 50% 결론만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좀 비율을 배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석은 세 구절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주석. 좋은 게 뭐겠어요? 네, 벌써 딱 감이 오시죠? 난 주석할 자신 없는데 어디 보면 나와 주석이? 책 보면 나오잖아요. 네, 원어 분석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 컴퓨터에 헬라어 폰트가 안 깔려 있습니다. 영어로 하셔도 돼요. 영어 음가로. 이 헬라어를 영어로 쓸 수 있죠. 옮길 수 있죠. 아니면 난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한글 음으로 쓰시면 됩니다. 뭐 떼오스다면 한글로 떼오스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도 인정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죠. 그죠? 세 구절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예화는 2개 이하로 합니다. 예화. 그래서 이 주석과 예화에는 각각 풋노트를 다르셔야 됩니다. 각 줄을 넣으셔야 돼요. 이게 인용이 어디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인용을 해도 좋아요.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인터넷에서 인용을 했으면 그 인터넷 그 인용한 주소를 넣으셔야 돼요. 출처가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체 인용한 내용의 3분의 2 이상이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예화라든지 뭐 각주라든지 3분의 1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3분의 뭐 절반가량이 막 표절이다 이러면 그것은 표절로 간주합니다. 설교 예시를 잘 참조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그 재택 강의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목, 재택 강의의 과목, 그 여러분들 그 해당되는 수업란에, 자, 도입, 본문, 마침, 각주, 예화를 다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예시된 설교문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요. 표절하시면 안 됩니다. 표절하시면 내용이 너무 그 다른 설교문 그대로 갖다 붙이거나 이러면 제가 점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설교문에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죠? 이것도 그 제가 과제물에 대한 그런 예시 드린 내용에 보시면 잘 안내가 돼 있으니까 좀 기승전결도 있고, 좀 우리 마음도 움직이는 그런 설교문을 좀 써주시라라는 저의 당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문 설교문은 5월 4일까지 아직 여유가 많이 있죠. 지금 미리 준비하셔서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죠. 강의 계획서에 제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요. 카톡으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이것으로서 중간고사를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학기도 이제 히브리서 성서신학의 영역에서 공부를 해봐야 될 텐데, 언제부턴가 요즘은 이제 그 실용학문이 인기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순수학문, 기초학문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대학에서도 점점 이제 상학탑, 이 학술적인 연구, 순수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시도보다는 점차로 이제 취업사관학교, 취업학교와 같은 그런 대학의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인문학의 영역들, 예를 들면 뭐 순수과학이라든지 법학에서도 기초법학 이런 과목들은 통통 강의실이 비어가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문학의 설 자리, 기초 학문의 설 자리가 점차 이제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 10년 인문학이 사라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현실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여기 보시면 그 문사철이라죠. 문사철. 폐강이 속출하고 있는 문사철 뭡니까? 인문, 사학, 철학 이런 것들은 안 가려고 그래요. 취업도 안 되고. 그렇죠? 네. 자, 실제로 학과의 입학 정원도 인문학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연공학도 마이너스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점점 세상은 많이 발전했어요. 4G, 5G 시대가 됐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호모사피엔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호모사피엔스. 예.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사람이 점점 진화하는데 어떻게 진화해요? 점점 좀 도구를 쓰고 있는 나중에는 스마트폰을 쓰는 포노사피엔스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 인문학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문학이 굉장히 필요하다. 자, 우리가 왜 인문학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느냐? 왜 기초학문이 여전히 중요하냐?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대학이 학문의 전당에서 취업과 사회 진출의 관문 역할만을 강조하게 되는 이 현실로 바뀌게 되면서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안타깝게도 기초학문, 순수학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인기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이해되시나요? 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코스트 비용은 금전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금전적인 게 매우 중요합니다만 많은 시간을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많은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능력은 출중해요. 실력은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발달했어요. 하지만 인간다운 정말로 사람을 가치해둘 수 있는 그런 인재는 점차 찾아보기가 이 상류사회 엘리트층으로 갈수록 점점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리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순수학문이 추구하는 질문들, 사람의 본질이라든지 또 삶의 의미.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왜 오늘도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가? 왜 우리가 돈을 벌고 왜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고 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한번 점점 보십시오. 어린 시절로 갈수록 점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 이게 처음 이제 영상을 올려보거든요, 이번에. 뜻하지 않게 유튜버가 됐습니다. 근데 중학교 졸업식 언젠가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강당에서에도 한 명씩 졸업장을 다 나눠주는 그런 풍속이 있더라고요, 유행이. 그러면서 그 한 명 학생들의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다 띄웠습니다. 이 학생 뭐 남기고 싶은 말이 뭐고 뭐 저쩌고 썼는데 거기에 장래 희망이 있어요.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요즘은? 프로게이머. 또 아니면 유튜버. 또 아니면 몇몇 학생들 뭡니까? 건물주. 강남 건물주. 꿈이 그거예요, 꿈이. 우리 어릴 적에 가졌던 꿈, 뭐 대통령, 경찰관, 뭐 의사, 그죠? 이런 꿈들이 이제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간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를 않고 돈을 벌고 목표를 그냥 향해 앞으로 위로 상위지향적으로만. 그러니까 뒤처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 대접 받지 못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따른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미 목격하고 있고 또 실제로 체험하고 있고 내가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갑질.
갑질 문화, 또 차별의 문제, 입시 비리.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 도덕성이 어떻든 이런 것보다 취업 청탁, 또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조건들을 따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점들의 출발점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로 이 기초학문, 우리 인간됨, 사람의 사람됨, 본보기, 본질적인 것들, 이것을 놓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교육이. 출산 문제도 사실은 우리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문제는 뭡니까? 내 책임감들을 다하지 않으려는, 헌신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자리를 잡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 5G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스티브 잡스 이제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라든지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알리바바의 그 마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보면 유튜브 창업자가 수잔 워치츠키 그죠? 여자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역사와 문화를 전공했어요. 이분 역사와 문학을 전공했고 그죠? 영어 전공, 인문학 전공, 심리학 전공.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기술도 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 가도 달라진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을 향해 가야 된다. 사람이 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또 어떻게 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귀히 여겨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럴 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신학에서도 이 부분을 적용을 해보자면 많은 경우 요즘 우리 젊은 신학도들은요 이 실용적인 신학, 실천적인 신학 이런 것들에 많이 관점. 예를 들면 예배학이라는 선교학, 찬양 인도, 역사 신학, 교회사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순위를 매겨보자면 실천신학이 1등, 그 다음에 조직신학, 성서신학은 좀 꼴등인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성서신학이 우월하고 그런 실천신학이나 조직신학이 뒤에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조화롭게 갈 수 있느냐. 즉 실천신학 우리 그 일반 학문에서도 기초 학문이 기초를 잘 닦아주고 그 베이스 하에 이제 실용적인 학문들이 쌓아 올라갈 때 건강한 그런 학문 체계와 사회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본이 되는 건 뭐다? 바로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과 또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말씀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우리가 이제 성서신학이 가지는 그런 가치들 그 기반 하에 우리가 실천적인 적용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십수년 전에 여기 보니까 요새 극장도 못 가고 그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죠? 표정 보니까 막 특히 이분 3D 영화 나왔습니다. 3D 뭐예요? 3dimensional 뭡니까? 디멘전 이 3차원이죠. 3차원 우리가 지금까지 2차원 평면으로 봤었는데 요 3D 안경을 끼고서 보면 막 스크린에서 공룡이 막 나와요. 막 나옵니다. 사람도 막 실제로 내 앞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죠. 몇 해가 지나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4D가 나옵니다. 4D. 4디멘전을 뭡니까? 극장에 앉아서 보면 바람이 막 불어요. 바람. 영상에서 바람 불면 바람이 느껴져.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음식 냄새가 막 나요. 극한지로. 치킨. 냄새가 나요. 의자가 움직이고 심지어 어떻게 막 물 폭포질하는데 물 나와요. 진짜 물 나와요. 4D. 사람들이 왜 3D, 4D 왜 이렇게 열광할까요? 왜 비용을 더 지불하고서도 저 영화관에 가서 볼까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실감나게 느껴라. 따라해 보실까요? 실감나게 느껴라. 따라해 보세요. 실감나게 느껴라. 예. 우리 교회의 말로, 교회의 용어로서 한번 바꿔볼까요? 체험되어진다.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것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는 거. 내 것이 되는 거. 내 경험이 되는 거. 우리가 성서신학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중점을 다시 한번 두고 히브리서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네.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 해석되어진 성경이 또 우리에게 2000년 전의 사실이 지금 나의 삶의 사실로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성경은 곧 복음인데 그 복음은 뭐다? 바로 우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가 된 것. 그리고 그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우리가 받은 것. 자, 히브리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히브리서는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해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not about, 관해서만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retelling.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다시 되살아나셔야 된다. 다시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 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번 학기 히브리서를 도널드 거스리의 이 틴델 주석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적인 해석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로서의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 하여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공부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목회 현장에 적용이 되는 그런 이번 학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은 좀 어려웠지만 우리 갈수록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때 문의사항 있을 때 언제든지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 주시고 영상 보시고 채널에 좋아요, 구독 농담입니다.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